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스타트업 쇼케이스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시선으로 또 냉정한 평가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캠프의 김영덕 대표님, 네이버 D2SF 양성환 리더님, KB인베스트먼트의 이지혜 이사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냉정한 평가와 또 애정어린 시선을 많이 보내주실 심사위원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쇼케이스 잠시 안내를 해드리자면 5분간의 발표가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 마찬가지로 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발표를 열어줄 그럼 또 기업을 모셔봐야겠죠. 첫 발표인 만큼 굉장히 기대하고 또 설레고 긴장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산책의 페피를 운영하고 있는 디팡오토입니다. 발표 만나볼게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산책의 페피를 운영하고 있는 저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반려견 산책입니다. 그러니까 산책해주는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반려인이 실제 산책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그들이 강아지 산책 사진과 나누고 싶은 소통의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는 커뮤니티, 그리고 산책을 할 때마다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쇼핑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C라고 했지만 이제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 앱 다운도 14만에서 회원은 이제 9만 명 정도 유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그 산책 횟수는 한 200만 정도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 평점과 고객 리뷰인데요. 9만 명 그 회원 중에 전체 한 5%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꼼꼼하게 만족하시는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펫 산업이라는 게 워낙에 성장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텐데요. 양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뭐 펫 휴머니제이션, 드디어 이제 강아지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양과 질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 내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펫프렌즈 이미 엑시스도 하고 크나큰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인정받았는데 오른쪽으로 놓고 볼 때는 다 빨간색은 이제 이커머스이면서 반려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에 100억 단위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왼쪽을 보면 좀 규모는 작지만 고관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용, 장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10억 단위 이상의 투자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반려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문제인데요. 만족스럽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은 충분한데 이에 반해 배설물 처리도 어렵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행을 갈 때도 혼자 갈 수가 없고 아무튼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 때문에 실제 반려인 중에 50%가 반려 생활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쉬운 해결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산책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점이라고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반려생활의 어려움인 비만, 스트레스, 행동교육, 말 안 듣고 실내에서 오줌 누고 뭐 한 평짜리 정도 오줌 넣어서 뭐 바닥이 망가졌는데 그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문제들, 원인은 하나입니다. 산책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비만과 스트레스는 산책을 통해서 강아지도 건강해지고 반려인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것도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행동 교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 배변, 이것도 역시 실외 배변으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산업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오프라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반려 쪽 업체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초기 인더스트리다 보니까 팀 자체 뭐 MD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습니다. 단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이 채널에 대한 관리 비용이 워낙 올라가고 효율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반의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해결점이었고요.
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초기 기업이지만 참여하고 있는 창업팀은 반려 쪽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창업팀, 그 다음에 각각 하이테크 쪽에서 사업기획, 개발, 마케팅을 담당을 했던 창업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3C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끌어나갈 것이냐? 컨텐츠, 산책을 하는 반려인 올려주는 컨텐츠들이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커머스를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회원들끼리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3C를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키 매트릭스를 보면 반려인들이 지금 10% 20% 정도가 산책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고요. 근데 반해 페피의 회원들은 약 55%가 주 3회, 즉 이제 정기적인 산책을 한다라는 얘기죠. 산책이 습관화가 되었고요. 소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게시글 하나 올렸을 때 20-30개의 좋아요를 받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35명의 친구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것은 제품에 대한 재구매율인데 약 한 46%에 해당하는 재구매율이 있고요. 저희가 아직은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65개의 입점사와 20개의 광고주가 인바운드로 저희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역시 회원, 그 다음에 수익성 확보, 저관여 서비스보다 고관여 서비스에 해당한 라이프 케어 서비스 확대하는 게 주요 과제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5분이 다 됐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 봐야겠죠. 저희가 형평성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시간이 엄격하게 조정이 된다는 점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 긴장하셔서 아마 말씀을 다 끝까지 못하신 것 같아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한 번 더, 네, 한 문장 정도? 뭐 이커머스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프루븐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강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료를 판매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해결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려견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케어 서비스들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례 서비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를 장례라는 것만 따로 띄워놓고 마케팅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부터 아플 때까지 모든 그 시간과 기억을 저장을 한 이 앱 서비스에서 적절하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률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반려 문화의 저는 분기점은 산책이라고 보고요. 산책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애견인이냐 반려인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페피가 반려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큰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익 모델에 대한 것 마지막에 말씀하시려다 못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저희 현재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가 있고 MAU 기반으로 해서 약 올 상반기에 12% 정도의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 쪽의 반려를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있는 큰 기업들이 광고 문의와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앱과 컨텐츠로서 아예 광고로서 그냥 눈에 도드라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앱의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광고를 저희는 이제 유치를 하고 있고, 그게 현재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미용이 있습니다. 미용이 있고 장례가 있고, 그리고 반려견 산책 데이터, 즉 다이내믹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가 6살이지만 3살의 활동성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12살이지만 2살의 활동성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낸스나 인슈런스 쪽에 적용을 하는 하나의 비즈니스를 가장 큰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반려견을 산책시키면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반려인들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은 생각보다 되게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가정에도 직장 가고 뭐 학교 이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짬을 내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반려견을 내가 산책시키고 싶어라는 고객의 풀보다는 실제 내가 그걸 가능하냐에 대한 그 풀 자체로 제한이 확 되게 되면 마켓 사이즈가 계속 성장하는 데는 되게 좀 이미 어느 정도 캡을 가지고 이 게임을 시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해결하실 건가요? 아무리 산책 앱이 좋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산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산책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티맵을 기획을 했었고 티맵이 아무리 좋은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도 운전을 한 번 더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의 경험을 어떻게 잘 살려주느냐가 과연 큰 키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배변이라도 하루 5분이라도 강아지를 데리고 바깥 공기를 맡고 바깥에서 배변을 할 수 있는 습관만 길러주는 게 저희의 키포인트고, 반려인이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5분도 산책을 안 시키는 거는 반려인들이 앞으로는 인식을 전환을 해서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하나의 재미로 포지셔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순이라는 반려견이 있는데 이번 주에 바빠서 한 번도 못 시켜가지고 되게 미안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표님의 사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쇼핑이잖아요. 이커머스 부분인데, 사실 이커머스의 실력이란 게 사실은 팀에 어느 정도 보유되고 가지고 있으신지, 멤버가 얼마나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저조차도 이제 GS 홈쇼핑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저희 쪽에 이제 CMO를 맡고 있는 친구가 이제 GS 홈쇼핑이나 LF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이제 실제로 이끌었던 친구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모회사가 되는 디팡이 온라인 매출에서 이제 반려 쪽에서는 드물게 100억 단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이커머스에 대한 실력은 크게 제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질의응답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이 뭐 1000만을 넘어서 1500만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서비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팡오토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스타트업 쇼케이스 첫 번째 발표를 멋지게 마셔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기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위한 연구 데이터 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엔트의 발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이오 나노 분야 연구 기관 및 기업을 위한 연구 데이터 통합 기록 관리 솔루션 랩노트를 개발하는 엔트입니다. 바이오 나노 분야는 글로벌 산업 시장 규모가 약 3,635조 원에 달하며 다양한 바이오 나노 기업들은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IT 기술을 활용하려는 연구와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산업에서 특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높은 기업 가치와 빠른 기업 성장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 바이오 나노 분야는 이런 IT 기술 활용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지만 아직 적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은 부재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이오 나노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가 아직도 수기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이오 나노 연구 과정에서 실험과 연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는 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기록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은 약 51.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나노 연구 기록의 이해도와 정확도는 약 30% 정도로 이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현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이오 나노 연구 기록은 다른 문서나 기록들과는 굉장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특화되지 않으면 사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이오 나노 연구 기록은 단순 텍스트보다도 화학식, 화학 구조,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그림 등이 많아 일반적인 문서 작업 툴로는 기록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수기로 기록한 뒤에 공유를 위해 정리, 가공하는 작업에 아직도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완성과 직관적인 UI UX로 편리하게 연구를 기록하고 공유, 협업하는 솔루션 랩노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랩노트의 데모 영상을 함께 보시죠. 랩노트에서는 실험이나 연구의 제목뿐만 아니라 연구에 쓰인 물질, 장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며 또한 비슷한 실험을 자주 수행하는 바이오 나노 연구원들의 생산성을 위한 템플릿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질, 장비, 프로세스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쉽고 빠르게 연구를 기록할 수 있으며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건에 맞는 물질 데이터 자동 완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래그 앤 드랍과 같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기능을 통해 기존에 어려웠던 바이오 나노 분야의 실시간 비대면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연구원들이 입력한 연구 기록과 데이터를 분석해 이와 관련된 논문, 특허 연동 검색 기술을 개발해 많은 연구원들의 기대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랩노트에 기록되는 연구 데이터들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 정보 보호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입니다. 바이오 나노 R&D 시장은 2025년 약 800조 원으로 성장할 예정이며 랩노트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바이오 나노 데이터 활용 시장 또한 글로벌 약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전자 연구 노트를 제공하는 몇몇 경쟁사들이 존재하지만 바이오 나노에 특화된 툴은 랩노트가 유일하며 저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디지털 오토메이션을 비롯해 다양한 포인트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랩노트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팀 구성원의 카이스트, 서울대 네트워킹을 활용해 초기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테스트 기간, 연구원들의 높은 만족도와 고객 신뢰 개발 리퍼럴을 통해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7년 700억 매출 달성 목표를 위해 이미 6개의 고객사를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바이오 나노 연구 커뮤니티 구축 및 학회 후원, 바이오 나노 연구원을 위한 IT 기술 포스팅, 랩노트가 레퍼된 해외 저널 논문 게재를 통해 바이오 나노 분야 연구의 표준 툴 위치를 선점하고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 및 제휴를 통해 랩노트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랩 서플라이어들과의 제휴, 인적 네트워킹 활용, 미국 VC 투자 유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시드 투자 유치와 올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기술력, 사업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현재 프리A 펀딩을 진행 중이며 이 펀딩을 통해 솔루션 개발 가속화, 기술적 차별성 강화, 시장 확장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이스트, 서울대, UC버클리, NYU 출신 핵심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이오 나노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랩노트의 필수적인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도 성공적으로 랩노트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 나노에 최적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을 개발하는 글로벌 유일의 넘버원 바이오 나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의 발표 만나보셨는데요. 바이오 나노 연구에 IT 기술을 접목을 하다니 정말 혁신적인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성환 리더님.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행동 패턴을 바꾸고 이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왜 좋아야지, 이게 쓰면 뭐가 좋지라는 부분들이 나한테 와닿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과 실제로 최종적으로 쓰는 엔드 유저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계신, 그게 장표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 사실 수기 기록을 지금도 예전부터 계속 잘 쓰고 왔는데 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 바이오 나노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머신러닝 인공지능 활용에 집중을 하는지는 사실 바이오 나노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최적화되고 효율화된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기록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기 기록 편리하지만 전산화해야 되고, 특히 연구 데이터를 전산화해서 사실 기존의 수기 기록 같은 경우는 연구 기록이 사실 활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들도 보관하는 것 외에는 사실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저희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기 기록만큼 편하진 않더라도 이 전자 연구 기록으로 연구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는 거에 니즈가 많이 있었고, 연구원분들 또한 나중에 이 수기 기록이 아니라 전산화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이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이 동의를 하셨고요. 또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페이어, 이제 그 돈을 내는 사람과 이제 유저가 다른데, 사실 저희한테 먼저 컨택을 주신 여러 기업들이 그 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셨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자 연구 노트 툴들을 쓰시고, 저희도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여러 이제 페인들 중에 전자 연구 노트 업체들이 우리 거에 기록하면 데이터 활용할 수 있고 막 우리가 시각화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연구원분들은 불편해서, 이 기록 자체가 불편해서 이 전자연구를 안 쓰게 되고, 사실 안 쓰게 되면 관리자나 이제 페이어 입장에서도 이거를 구매해서 디지털화 하려고 해도 이제 디지털화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업들도 1년마다 계속 계약을 다른 기업들이랑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저희는 결국 연구 기록의 사용성이 편리해지지 않으면
사실 이 툴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연구원 바이오 나노 연구에 최적화된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디지털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이제 나노테크 분야는 사실 이게 이제 지적 재산으로 특허 등록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연구센터의 뭐 소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말씀하신 암호한다는 얘기는 있긴 한데 종단간 암호도 있고 실제로는 저장하는 것 불러오는 과정의 전 과정이 사실은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돼야 되면 그게 프루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결정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더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경쟁사 중에 한 곳인 벤칠링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이 바이오 쪽 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쪽 전자연구 노트로 조금 뜨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또한 화이자나 이런 대형 빅파마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전자연구 기록에 대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US 히파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의료정보보호법 이거와 부합하는 AWS BA의 계약 체결이 따로 나올 정도로 그런 전자 데이터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전자 데이터를 좀 보호하고 하려는 이런 법령 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 또한 그 AWS BA의 계약 체결을 통해 그 미국의 의료정보보호법 기준에 맞춘 보안을 이제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NFT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연구 기록의 그 자체 보안성을 인정받으려고 계속해서 보안도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엔트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업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점점 교육 목적을 가진 어플들은 참 많아지고 있죠. 모바일 게임 형태의 인지 모델링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모티브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 검사 한번 받아볼까? 혹은 아직 초기인데 약을 먹여야 될까? 네, 저희는 아동 ADHD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모티브의 민정상입니다. 네, 최근 다양한 이유로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 증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동 ADHD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약 36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치료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심리적인 문턱이 높고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는 등의 보호자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비보험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연간 약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그 수는 최근 4년 동안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20여 명의 아동 ADHD 보호자와 정신과 전문의, 치료사들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이들은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료 기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약물에 대한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치료제는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또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소수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타겟 유저는 아동 ADHD 증상자와 잠재적인 경계 대상자로 이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인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특징화된 인지구조를 파악해서 유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정의하고 정량화해서 일반 범주를 유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4가지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차별화되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인지 모델링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저희가 10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국토부, 에트리 등과 함께 다양한 모델링을 구현해왔고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N개의 게임이 있고 그 중에 5개에서 6개의 게임을 수행하게 되면 개념적으로 디지털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인지 모델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아동들이 낯선 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대신해서 수행해주고 정량적인, 정성적인 지표를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네, 이런 디지털 치료제는 비단 저희만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미의 유명한 두 회사가 있고요. 저희는 게임과 훈련의 방식을 적절하게 융합하고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인지 모델을 통해 사용자의 상태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동 ADHD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디지털 치료제와 차트를 제공함으로써 인앱 결제, 일부 기능에 대한 결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얼마 전에 이제 팁스 선정이 됐고 시드 투자를 받아서 현재 내부 인건비, 외주 영역비, 그리고 파일럿 임상 실험 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는 소프트 랜딩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의료기관,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하고 째까하고와 교보생명과 협업을 통해서 아동의 20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의 GS나 GMP 그리고 FDA 같은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이들의 신남방 정책으로 인한 최대 수혜국으로서 베트남과 필리핀 각각 국내 시장의 5배에서 7배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확장 계획은 현지 AC, VSVA, 현대자동차, 킬사 글로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서 놀이와 행동치료 비용의 90%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내방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가 진단이 가능하며 잠재적인 경계 증상자의 조기 진단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성과 부작용이 없고 특히 약 복용을 기피하는 아동들에게도 게임을 통한 수능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동 ADHD를 시작으로 자폐와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고 단순한 게임을 통한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정신적인 헬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케어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상주 인원과 그리고 4명의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8명의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만든 게임의 한 부분인들이고요. 간단히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실제로 만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유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게임화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구현되는 모든 게임들은 세계적으로 정신과 전문의들이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토바, ADS, GPT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게임과 융합시켰고 특히 웹슬러의 지능 검사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 인디바이스를 저희가 참고해서 계획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를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 저도 참 죄송한데 어쩔 수 없다는 점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발표에서 설명하신 것 중에는 이제 진단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타이틀이 이제 치료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치료에 대한 메커니즘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토바나 CPT, ADS 모두가 ADHD를 이제 진단하거나 강화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제가 오늘 진단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인지 모델은 사실 치료보다는 진단에 조금 더 활용이 되기 때문이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지는 않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스크리닝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가 82%의 확률로 ADHD 끼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봐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친구들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알아도 못 가고 몰라서도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빨리 병원으로 인도하는 게 또 저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프로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일단 먼저 그거. 네, 저희가 지금 평가형 게임 5개, 그리고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게임 3개, 그리고 강화형 게임 6개까지는 저희 개발이 완료됐고요. 그거대로 내년 1월에 런칭할 예정이고 지금 개발 중인 것은 DB를 구축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이 이거 실제 사용한 수치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얼만큼 유효한지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한 90여 명이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의료적인 효과를 보려면 사실 임상 시험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바 같은 걸 이용해서 토바와 저희 거의 점수가 얼마만큼 유사한지 혹은 비포하고 애프터를 봤을 때 얼마만큼 인지적인 강화가 진행됐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임상에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는 아동들이 정말 좋아하느냐 그리고 아동들하고 밀접하게 생활하는 부모들이 주관적인 만족도가 있느냐 부분이고요.
아동들은 지금 거의 90% 이상 다 만족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한테 개발이 안 된 부분이 물음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언제 개발되나 이런 물음도 많이 오고 부모들도 85% 이상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네. 이제 ADHD에 대한 조기 진단이 이제 집에서 편리하게 되는 거는 장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수익 모델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들하고 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대안이나 또는 실제로는 영업하는 게 있나요? 의료진하고 협업 말씀이신. 네. 저희 이제 빠르게 지나갔지만 대시보드 맨 마지막에 보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친구의 POI 정보를 기반으로 근처에 있는 협약되어 있는 병원들을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저희의 그 데일리 데이터를 보시고,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도 당일 온 날의 어떤 단면을 잘라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게끔. 그 과정에서 우리 수익 모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실 저희는 의사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하고 의료진이 붙는 것만으로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의료진한테 뭐 이 과금을 부과할 예정은 사실은 없고요. 다만 아동들이 평가할 때는 뭐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독 모델로서 좀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이제 직접 만드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컨텐츠 수급 파이프라인을 직접 갖고 계시는 네, 걸로 맞습니다. 이해했는데 이게 시장 자체는 되게 관여도가 높은 시장이긴 한데 네. 이 컨텐츠 자체가 게임 형태로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페이를 할 것이냐에 대한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시장이 엄청나게 크면 사실 그냥 싸게 해서 많이 뿌려버리는 맞아요. 형태로 쓰시게 하면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맞습니다. 고민은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지금 보통 ADHD를 진단받을 때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치료를 받을 땐 회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고 주 2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만 원의 절반에서 한 3만 원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오프라인에서 치료받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규제 이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업하는 자유도가 있나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뭐 의료는 아, 사실은 이게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영역은 어떤가요? 사실은 저희가 치료제, 진단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지나갔는데 지금 북미의 유타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과 함께 조건부 임상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규제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샌드박스를 오히려 대한상공회에서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이거 신청하면 이내 풀어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에서도 GMP나 이런 뭐 인증 같은 건 다 좀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 의료기기로 편속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규제적인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모티브였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게임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증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코어다 만나보겠습니다. 발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어다 주식회사의 이탁건입니다. 저희는 라이다 기반의 최초로 모션인식을 적용한 모션인식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도 그렇고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이런 문화에서 저희는 비접촉 방식의 터치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은 터치리스 가상 터치 스크린입니다. 저희 제품 위에 가상의 터치 스크린의 공간이 생기게 되고 여기를 터치하면 디스플레이가 컨트롤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미케니컬 라이더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미케니컬 라이더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미케니컬 라이더는 15Hz 정도가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저희는 70Hz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속도를 높인 이유는 핸드폰에 있는 터치스크린의 속도가 60Hz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라이다로 최초로 모션 인식을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국내 특허 8건과 미국과 일본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빛이 발산돼서 손을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고
측정된 거리값을 바탕으로 좌표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좌표는 USB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로 전달되게 됩니다. 저희만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비접촉인 모션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은 주로 카메라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요. 카메라 기술을 이용을 하면 빛의 간섭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라이다 기술로 이것을 극복하였고 태양광 아래서도 동작하며 완벽한 어둠 속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립모션과 키넥트는 실제 가격은 싸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상 처리를 위해서 고가의 그래픽 카드가 포함된 고가의 PC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하면서 좌표만을 컴퓨터로 던져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리고 터치레스 키오스크,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에 저희 제품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입하고 시작하는 시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쪽인데요. 국내 시장만 해도 3조 9천억 원의 아주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인터랙티브 쪽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캐시카우가 될 제품인데요. 기존의 키오스크에 저희 제품을 설치만 하면 바로 비접촉 키오스크로 변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제는 접촉이 아닌 비접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미러 같은 경우는 터치를 하게 되면 지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접촉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코맥스라는 회사가 저희 회사와 함께 비접촉 솔루션을 적용한 스마트 미러를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코맥스 자사몰에 저희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킥스타터에 런칭을 작년에 했는데요. 제품 이름은 글래머스입니다. 터치가 안 되는 노트북은 터치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줄 수도 있고 포켓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킥스타터, 인디고고 마크워크를 통해 6억 원 정도 펀딩을 하였고 리워드형 제품으로 양산 준비를 마치고 제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비즈니스 모델 중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만 하더라도 2,700억 원을 내년 2월까지 소진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현재 18조 원이 형성이 됐고 5년 동안 학교에 뿌려지게 됩니다. 저희의 제품을 학교로 납품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매출은 2025년에 800억 원 정도이고 IPO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스코 기술투자로부터 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요. 저는 삼성전자 C랩에서 스핀오프했고 스핀오프 당시에 인터랙티브 프로젝터를 만들었었습니다. 인터랙티브 프로젝터에서 터치를 하는 부분을 카메라로 만들었는데 기술적인 한계를 느끼고 라이다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필요한 자금은 10억 원입니다. 주로 마케팅 비용과 양산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어다의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심사위원분들 바로 질의응답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디바이스가 아까 키오스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키오스크의 기존에 이미 시장에 뿌려져 있는 키오스크에 저희 제품을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USB 형태로. 그 판매 루트나 이런 것들은 키오스크 제조업체나 또는 키오스크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2B로 판매하실 계획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키오스크를 판매하는 업체가 액세서리 형태로 같이 팔아야 맞습니다. 되는 상품인 네. 거죠? 네.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그 국내 최대 키오스크 유통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사실 터치를 하거나 뭔가 인터페이스가 없는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하고
TV도 리모컨이라는 게 있고 키오스크는 물리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시장과 그 대체제가 충분히 존재하는 사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어떤 편의성을 제고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뭔가 코스트를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가 없으면은 도입하기에 뭔가 되게 미션 크리티컬하다는 느낌이 좀 안 들어서 네. 그러니까 기술이 되게 훌륭하신데 좀 더 다른 뭔가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돼라는 식의 어떤 유스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네. 말씀하시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네. AR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미 고민하고 있고 오늘은 사실은 지금 짧은 티저라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실제로 못했고 특히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솔루션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3면을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쏘고 AR 글래스를 쓰고 저희의 글래머스로 인터랙션을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실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이게 인터페이스가 나오면 사실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않아서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이제 이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실에서 할 때와 실제로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때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약에 도입하는 사람 입장이면 뭐 제가 일종의 뭐 그게 햄버거 가게나 또는 뭐 이런 가게 입장이면 그게 조금 정확도가 떨어졌을 때 영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양한 네. 사람의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되고 네. 기존 터치 스크린보다 얼마나 못한지 덜한지 뭐 그들에 네. 대한 데이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D7의 부스에 저희 제품이 지금 그 전시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 터치 스크린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용을 해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드백이 생각보다 빠르다, 속도도 빠르고 사용하기에 괜찮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성적으로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추가 질문 실제로 있으신가요? 이제 이 그 터치 스크린에 비해서 추가로 이제 100불 정도, 100에서 네. 120불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점주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그게 가격 저항선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영업해 보실 때. 가격 정선은 사실은 이제 그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한테 컨택이 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비접촉 키오스크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대형 프랜차이즈 쪽에서 연락이 온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해외에서도 좀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문이 네, 들어오나요? 실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어다의 발표 잘 들으셨다면 큰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심사위원분들의 예리한 질문이 이어져서 저도 옆에 있는데 저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벌써 5번째 기업입니다. 최근 심리 테스트는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심리 테스트 개발 및 디자인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제공하는 기업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름은 푸숑이고요. 발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아탐구 플랫폼 심태의 푸망의 대표 류승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를 통해 나를 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심태의 바다 푸망을 소개합니다. 푸망은 작년 12월에 런칭하여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0개 이상의 심리 테스트를 자체 제작하여 1400만 회 이상의 플레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컨텐츠였길래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찾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81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한 나의 아우라 찾기 테스트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우라 찾기 테스트는 성격 분석을 통해 나의 분위기를 색깔로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사용자가 12개의 문항에 답변을 하면
나의 아우라와 함께 내 성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푸망의 테스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심리 검사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평균 문항의 수가 10개 내외로 매우 적어 부담 없이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련된 일러스트, 다채로운 문구를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결과에 깊게 공감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컨텐츠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높은 컨텐츠 공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푸망 플랫폼을 찾고 푸망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궁금한 자아 탐구 욕구 때문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한 사용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 나의 모습이 밉고 싫기만 했어요. 하지만 심리 테스트를 통해 내향적인 것은 외향적인 것과 다른 것일 뿐 결코 나쁘지 않은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자아 탐구라는 목적성은 결코 일부 사용자에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푸망 사용자 2,4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기 위해 심리 테스트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유저가 가장 많았고요. 그저 유행하기 때문에 심리 테스트를 플레이한다는 사용자는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더 적었습니다. 이렇게 푸망의 테스트는 간편한 콘텐츠로서 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도구였던 셈입니다. 저희는 푸망 플랫폼을 발전시켜 심리검사 대중화를 통한 일상 속의 자아 탐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아 탐구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을 통한 정확도 향상입니다. 저희는 푸망 플랫폼을 통해 정말 방대한 양의 사용자 심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딥러닝 모델을 발전시켜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의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친화적 콘텐츠 제공입니다. 기존의 정신의학, 심리학은 정확하게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푸망은 어려운 심리학적 지식을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표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자아 탐구 욕구 증진입니다. 아직 나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허들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강화하여 자아 탐구는 쉽고 재미있으며 나에게 유용하다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푸망은 현재 제휴 콘텐츠 사업을 통해 매달 1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목적의 심리 테스트를 제작하고 광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모델인데요. 저희는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여 저희의 매출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B2B 대상의 유료 심리검사 시장에 진출할 것이고요. 이후에는 사용자 심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 기술, 고민상담 챗봇, 진로 멘토링과 같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서비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푸망은 자아 탐구에 관심이 많은 국내 MZ세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28년까지 매달 1억 명의 글로벌 유저가 방문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자아 탐구는 전 세계 모든 인구의 관심사이고 그리고 푸망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졌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평균 연령 25세 매우 젊은 팀입니다. 5명의 팀장이 20명의 팀을 이끌어 힘차게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푸슝의 발표 만나봤습니다. 심리 테스트 요즘 참 많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질의응답 이어가죠.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캐치프레이즈가 심리 테스트고 이제 나를 발견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 갖고 계신데 그런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시려면 사실 되게 강력한 그 에비던스 베이스의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인력 구조도 그렇고 그 어떤 식의 어떤 임상적인 근거라든지 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멤버 중에서도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 어떤 경험치나 어떤 전공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대부분의 심리 테스트 쪽 관련된 그 컨텐츠를 보게 되면 되게 스낵형 컨텐츠가 많잖아요. 약간 장난스럽게 꼭 정확하지 않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광고로 이어지는 형태로 가서 결국은 커머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BM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처음 질문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심리학적 근거로 콘텐츠를 만드시는지에 대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현재 콘텐츠 팀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심리학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된 논문을 기반으로 그런 테스트를 좀 더 잘 풀어서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가벼운 콘텐츠로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테스트를 대부분이 빅5라던가 아니면 애착 유형 테스트와 같이 심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나를 알아가는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가 그저 재미있기만 하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나를 알고 싶어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사용자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발전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어떤 심리학적인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 협력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표님이 만드신 이제 솔루션이 굉장히 재미도 있고 간편하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굉장히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비즈니스 모델 중에 B2B로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재미있고 편한 거는 좋은데 정확성이 있는 건 사실은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B2B로 갈 때는 확실히 이게 지금 B2C에서 재미있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게 기업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진짜 우리 직원이나 또는 우리 학생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을 상대로도 조금 더 정확한 심리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된 어떤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의외로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기업들에서 이러한 어떤 HR과 관련된 솔루션을 찾을 때 최근 트렌드는 조금 더 어린 세대의 사용자들을 이해하고 이런 좀 복잡하고 좀 딱딱한 컨텐츠를 조금 더 녹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인바운드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어떤 지표들을 보고 이쪽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충분히 저희가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리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저희 넥스트는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러면 우리 MZ 세대들 신입사원을 채용했을 때 그들한테 맞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넥스트가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의 HR 쪽으로 심리 테스트가 적용이 되었을 때의 미래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는 심태해바다 푸망이라는 플랫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만 사용자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어떤 성격을 측정하고 있지만 저희가 향후에는 사용자들에게 일기를 쓰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저희가 더 정확하게 사용자의 성격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인생의 조언 같은 거를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푸슝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슝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리 테스트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푸슝이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과 또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핵심 가치, 지금부터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백 100세까지 평생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헬스케어 기업 닥터글로벌의 유현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건강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를 미국 시장에서 타겟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를 보시면
한국에서는 4, 5만 원밖에 안 되는 신경치료가 미국에서는 적어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는 비용으로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과가 가고 싶어도 또 조금 아파도 참고 또 참다가 병원에 막 가면 더 큰 질병이 돼서 더 큰 비용이 들고 더 큰 고통의 악순환의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시면 지금 1인당 평균의 의료비용 지출이 1,300만 원이나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료비용으로 낭비되는 금액이 1년에 285조나 되는 금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글로벌은 질병이 아파서의 질병관리가 아닌 사전에 건강관리에 포커스를 두어서 더 건강하게 또 미리 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전 대응에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 대응하는데 병원에 자주 가는 거는 미국에서 30분이나 또 차도 타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헬스케어 카메라로 집에서 언제든지 공간과 또 시간에 상관없이 입안 구석에 있는 사랑니까지 보면서 체크를 하고 그 사진과 영상들을 의사한테 보내게 되면 의사 선생님의 자세한 피드백과 또 설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75%가 치주 질환과 또 구강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7, 8명이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구강 시장과 또 더 나아가서 구강 예방 시장에 타겟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비대면 분야에 있어서 강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텔레덴티스트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치과 분야는 전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환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없이 의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또 상담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닥터글로벌은 여기에 포지션을 하였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의사 선생님이 구독의 주체가 돼서 사람들이 회사에 구독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에게 구독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기존의 비대면 진료 상담에서 상담의 그런 위치를 더 넘어서 코칭에 대한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소에 들었던 생활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줌으로써 정말 더 건강한 생활과 라이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카메라는 구강뿐만 아니라 귀와 또 두피, 또 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확장성은 더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직접적인 이 마켓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의사의 본분과 미션을 생각하시는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코어 멤버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저희가 1월에 양산되는 2,000개의 헬스케어 카메라를 소아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들 그리고 만성질환에 있는 분들에게 테스트를 상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가 많이 썩는 유청소년들이나 또는 정말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또 노년층들, 근데 이동이 좀 어렵고 그리고 구강 같은 장기적인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데이터화된 표본들을 추출해서 그 보험사와 또 기타 병원, 더 많은 의사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협업회장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에는 이비인후에 대한 분야까지 확장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이미지와 사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헬스케어 리포트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런 성장의 추세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에 대한 3가지 특허를 준비를 하였고 미국의 FDA도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앱 개발과 모든 것들이 이번 12월에 마무리돼서 1월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원들입니다. 정말 올바른 가치를 놓고서 정말 끈기 있게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인도 개발자들과 또 미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정보의 비대치성을 해결하고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결의 포인트가 닥터글로벌가 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결의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핵심 가치의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2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경쟁력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덴티스트들한테 영업망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후자 쪽이라면 사실 되게 난이도가 높은 영역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미국의 법인 설립하시고 거기에 투자 받고 도움 받으셔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자라면 사실 디바이스가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상대적으로 저거는 들어가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의 특성상 이게 매일매일 내가 이빨을 닦듯이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뭔가 약간 뻐근한데 이럴 때 한번 찍고 뭔가 이런 느낌일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매 가정에서 저걸 사야 될 동기가 충분할까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거의 75%가 치주 질환으로 앓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질병 관리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건강 관리에 대한 것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걸 찍고 올리는 게. 근데 의사 선생님에 대한 포지션이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 구독하는 모델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플랫폼 회사에서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받는 데이터도 모두 다 의사 선생님에 귀속돼서 관리되고, 1년의 구독 모델로 3번만 의사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내오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4개월이 됐으니까 4개월 그 사진 보내주세요 해서 그것들이 확인이 되면, 네, 더 이게 중증에 대한 것들로 발전될지, 또는 미미한 그냥 그 관리만 더 잘하면 될지, 또는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방법으로 돼야 될지,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질병에 대한 대처와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미국의 보험에 아무리 들어도 맥시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되게 굉장한 낮은 그 이제 치아 치료도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네, 혜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매일매일 이거를 일반 가정집에서 이걸 사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의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서비스와 저희 카메라를 보고서 굉장히 많이 열광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비대면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어서 얘기했던 것에서 눈에 보이면서 확인해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사 선생님 통한 이제 구입에 대한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과제로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배포하고 이제 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배포할 때 방식, 예를 들면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독을 신청하게 되면 제품을 보내주고 이런 방식인지, 그리고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우리 수익은 그 중에 얼마를 가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1년에 3번만 4개월마다 이제 보내는 1년 구독료가 있고요. 1년 구독료는 75불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닥터글로벌 카메라는 95불입니다. 근데 이제 1년 구독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를 무료로 배송하게 됩니다. 처음에 초기 이제 사용자들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서비스와 생활의 관리들이 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험사들은 이제 보험의 지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중증 치료로 가지 않고 더 낮은 비용으로 이 건강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으면 더 이 보험사를 통한 그 B2B의 협업과 또 확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질문해 주시면 또 짧게 답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저희 걸 구매하는 고객이 결국은 의사분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베네핏이 뭘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구독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소유도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도 다 의사 선생님의 구독자 수로 카운팅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비용으로 의사 선생님이 막대한 비용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고객들에 대한 유치와 이 신뢰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보의 소통이 진정으로 더 많은 그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더 많은 좋은 상담과 좋은 콘텐츠들을 소비자와 교류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핵심 가치 질의응답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질문들만 쏙쏙 뽑아서 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관심 어린 조언과 또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여기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